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영재국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학기 시작하면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되는 학부모 총회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총회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재학 중인 학교의 입시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시 결과를 뭐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외부에 게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대략적인 결과 정도만 알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총회에 가셔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PPT나 이런 걸로 이제 안내를 해 주실 건데,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 입시 결과를 봐도 도대체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유의사항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왼쪽과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순히 대학과 합격자 수만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인문과 자연 계열 구분 확인이 조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시 정시 와 같이 전형 구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표에서 세 번째, N수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중복 합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인문 자연계열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 서울대 위에 의학계열이라는 또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울대 내에서도 인문 계열 학과에 합격을 했는지 자연 계열의 합격을 했는지 각 학교별로 어떤 계열의 학과에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전형별로 해당 특정 대학에 어떤 전형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입시 전형들 중에 교과, 학종, 논술, 정시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학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특정 대학에 몇 명이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나 논술이나 정시 같은 경우에 개인의 역량 또는 사교육의 영향에 따라서 합격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대학에 몇 명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화면과 같이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 총회는 순수 현역 합격생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N수생을 구분해 가지고 적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이제 입결 관련 사항은 그 학교의 위상을 드러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현역과 N수생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 이 왼쪽과 같은 지표에서 순수 현역 학생들이 몇 명이나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 합격 여부인데, 이제 대개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은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 밑에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붙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쇄적으로 붙은 중복 합격 같은 경우에 약간의 허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복 합격 자체도 굉장히 그 학생의 개인 역량, 뭐 학교적인 역량에 따라서 높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중복 합격이 어디가 됐는지, 어떤 학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과 같은 표기가 아니라 뭐 대학, 학과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 상위권
합격생들 보면 학과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일 이제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중복 합격 여부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분에게 어떻게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선 이제 학교들마다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항목별 평가 기준 어떠한 특정 요소를 더 평가하는 경우가 학교마다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을 합격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그리고 평가 요소 등을 미리 참고를 해서 그 학교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 성적대, 뭐 고2, 고3 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유치하고 있는 성적대 선배들 최근 뭐 2개년, 3개년 동안에 본인 성적대 기준으로 합격한 대학과 전형을 확인하신다면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제 학부모 총회 때 이런 식으로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학교가 대다수이긴 하는데 보여주지 않는 학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 상담 일정, 향후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뭐 진로부장 선생님 아니면 학년부장 선생님과의 상담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 학생분이 지금 준비하는 주력 전형과 주력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도의 인사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새학기 맞이해서 학부모 총회 때 나오는 입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후 다른 좋은 주제를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